최근 진보당 손솔 의원이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의 국회의원직 징계를 공개적으로 요구하며 정치권에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논란의 배경과 핵심 쟁점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한 의원이 다른 의원의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이는 단순한 비판을 넘어 한 정치인의 정치 생명을 끝내겠다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과연 손솔 의원의 요구는 정의로운 외침일까요? 아니면 위험한 정치적 공세일까요? 그 판단은 영상을 끝까지 보신 시청자 여러분의 몫입니다. 이 논란을 이해하려면 먼저 칼을 든 사람 손솔 의원을 알아야 합니다. 그녀는 이화여자대학교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학생운동 시절부터 사회 문제에 꾸준히 목소리를 내온 인물입니다. 그녀의 정치적 신념의 핵심 키워드 중 하나는 여성주의입니다. 여성가족부 폐지에 누구보다 강력하게 반대했으며 여성 의제를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녀의 또 다른 중요한 정치적 배경은 진보당, 그리고 그 뿌리가 되는 통합진보당과의 관계입니다. 손솔 의원은 내란 선동 혐의로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해산된 통합진보당의 핵심 인물이었던 이석기 전 의원의 석방을 주장해온 인사 중 한 명입니다. 이는 그녀의 정치적 좌표가 어디에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국가보안법 위반과 내란 선동이라는 대한민국 체제 자체에 대한 도전으로 평가받는 사안에 대해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즉, 손솔 의원의 이번 이준석 징계 요구는 단순히 개인의 돌발 행동이 아니라 이화여대 학생운동, 강성 여성주의, 그리고 진보당의 정치적 노선이라는 세 가지 배경이 응축된 매우 계산된 정치적 행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손솔 의원의 칼끝은 왜 수많은 정치인 중 이준석을 향했을까요? 이준석 의원은 아시다시피 기존의 여의도 문법과는 다른 파격적인 행동, 보수 정당의 대표까지 올랐다가 이제는 자신의 이름을 건 개혁신당을 이끄는 인물입니다. 그의 등장은 특히 2030 남성들에게 폭발적인 지지를 얻었지만 동시에 기성 정치권과 페미니즘 진영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손솔 의원이 직접적으로 문제 삼은 것은 바로 이준석 의원의 과거 TV토론 발언입니다. 이 발언은 당시에도 큰 논란을 낳았고 이 의원의 제명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청원이 5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기도 했습니다. 손 의원과 진보 진영의 입장에서 보면 이준석은 여성 혐오와 차별을 선동하는 정치인의 상징과도 같은 존재인 셈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과연 이 프레임이 전부일까요? 이준석 의원의 정치에는 젠더 갈등 외에도 공정과 상식, 미래 세대를 위한 개혁 등 다른 여러 가지 강론이 함께 존재합니다. 이번 논란은 그중 젠더라는 가장 폭발력 강한 뇌관만을 골라 터뜨리려는 의도가 숨어있는 것은 아닐까요? 손솔 의원의 주장이 정당성을 얻으려면 그 잣대가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최근 몇 년간 정치권에서는 수많은 막말과 비리, 권력 남용 의혹이 터져나왔습니다. 대통령 아들의 병역, 도박, 성매매 의혹 등 국민적 공분을 샀던 사건들, 거대 야당 대표를 둘러싼 각종 사법 리스크와 의혹들. 이런 문제들에 대해 손솔 의원과 진보당은 과연 이준석 의원을 향한 것과 같은 강도와 기준으로 의원직 박탈을 외친 적이 있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번 징계 요구는 정의 구현이라는 명분 뒤에 특정 정적을 제거하려는 선택적 정의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는 4050 진보 성향의 시청자분들이나 공정과 원칙을 중시하는 6070 보수 성향의 시청자분들 모두에게 합리적인 의구심을 갖게 하는 대목입니다. 이제 이 논란의 가장 핵심적인 쟁점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민주주의의 원칙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준석 의원은 비례대표가 아닙니다. 그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젊고 역동적인 도시 중 하나인 화성시 동탄의 유권자들이 직접 투표를 통해 선출한 지역구 국회의원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유권자의 투표는 신성한 주권 행사입니다. 그런데 다른 의원이 특정인의 과거 발언을 문제 삼아 그 주권 행사의 결과를 무효로 만들려 시도하는 것이 과연 온당할까요? 이것이야말로 민의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반민주적 발상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실제로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국회의원 제명이 현실화된 것은 단 한 번뿐이었습니다. 1979년 박정희 유신 정권이 야당 총재였던 김영삼 의원을 날치기로 제명했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결국 부마항쟁을 촉발시키며 유신 붕괴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우리 역사는 국회의원 제명이라는 극단적 조치가 얼마나 위험한 정치적 결과를 낳는지 똑똑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제명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라는 사실상 개헌에 가까운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만큼 국민의 대표를 인위적으로 끌어내리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는 것입니다. 만약 손솔 의원의 요구대로 선례가 만들어진다면 앞으로 모든 국회의원은 상대 진영의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선거로 이기지 못하면 과거 발언을 문제 삼아 쫓아내는 정치 공세가 일상화될 것이고 국회는 토론의 장이 아닌 숙청의 장으로 변질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손솔 의원의 이준석 의원 징계 요구를 둘러싼 여러 층의 쟁점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한 진보 정치인의 신념, 논란의 중심이 된 이준석이라는 인물, 그리고 이중잣대 문제와 민주주의의 원칙까지. 이 사건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특정 이념에 기반한 정치적 올바름입니까? 아니면 마음에 들지 않는 대표일지라도 유권자의 선택을 존중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토론하는 민주주의의 절차입니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더 뜨거운 이슈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